거실에는 대형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가족사진, 결혼사진 여기에 두면 돈복이 터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 속에는요,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 가족사진과 결혼사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조상들이 사진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얼굴이 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이러한 미신은 대부분 사라져서 누구나 꺼리낌 없이 사진을 찍고 또는 찍힙니다. 사진에는 사진을 찍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찍힙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복한 듯 모두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에는 사진을 찍을 무렵 모든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에너지화돼서 같이 찍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행복, 분노, 가난 등등의 감정이 반영돼서 사진 속에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가 약한 사람은 기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도 음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의 기운은 음습한 기운이고 양의 기운은 밝은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진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음의 기운을 받기도 하고 양의 기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소중한 가족 사진과 결혼 사진은 어디에 두어야 풍수적으로 복과 행운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함께 들어오는 곳입니다.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사진을 두면 이는 사진에 있는 기운과 외부의 기운이 마주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문을 지나 걸려있는 사진들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문이 닫혀 있고 손님이 거실로 들어올 때 가족이 맞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집의 가장의 띠에 따라서 사진을 걸어두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띠별로 방위를 정할 때는 거실의 중앙에서 방위를 측정해야 됩니다. 만약 가장의 띠가 호랑이 띠나 말띠, 개띠의 경우 북동쪽에 사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의 띠가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의 경우는 서북 쪽에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나 쥐띠, 용띠의 경우 남서쪽에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뱀띠, 닭띠, 소띠는요, 동남쪽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실에는 대형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각 방에는 소형으로 된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방에는 부부사진을 두고 자녀방에는 자녀사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모두 머무르는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 사진을 걸어두면 좋다는 말입니다. 넷째, 살아있는 사람이 찍혀있는 가족사진은 사람의 기운이 없는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창고나 베란다 등은 음의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있는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은 베란다나 창고 등에 보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진 속 사람인 양의 기운과 베란다, 창고 등의 음의 기운이 서로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진을 보관할 거면 사진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화장실이나 욕실 근처에는 사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습한 기운과 배설물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은 음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나 욕실은 음의 기운이 가득 찬 곳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나 욕실 근처에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을 두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걸어두면 안 됩니다. 여섯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주역의 음양 오행에 따르면요, 이 세상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지는 음이고 양지는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은 음의 기운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은 음이고 현재의 가족은 양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관하거나 걸어둘 때는 영정 사진을 제외하고 앨범이나 서랍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곱째, 창문을 통해서 나쁜 기가 들어오는 곳에 사진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 정면으로 전봇대가 보인다거나 건물의 모서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풍수에서 격각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과 사진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곳이 있다면 사진을 거두어서 다른 곳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침대 머리에 사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머리는 맑고 청량한 기운이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머리 주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너무 높은 곳이나 너무 낮은 곳에 사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은 먼저 가장의 이마보다 너무 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 액자 끝이 그 집 가장의 이마에 딱 맞는 정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 등 가족이 있는 사진은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진은 생기가 머무는 장소에 잘 걸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믿자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자봤자 이득을 보지 못했을 뿐 본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쏟아부을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다면 오늘 방송한 내용을 참고해서 사진을 한번 걸어볼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행해서 효과를 보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